안녕하세요. 강일동에서 순수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오늘은 온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한약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갱년기 장애나 자율신경실조증, 화병이라고 하죠. 이럴 때 제일 먼저 사용되는 처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처방이 갱년기 장애나 화병으로 힘드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처방은 가미소요산입니다. 소요산이라는 처방은 중년 여성이나 갱년기 즈음의 여성들에게 아주 많이 이용되는 처방인데 거기에 뭔가가 첨가됐다는 의미입니다. 가미소요산은 동의보감에도 있고 만병회춘에도 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구성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 가미소요산은 동의보감이 아닌 만병회춘에 있는 가미소요산인데요. 소요산에 목단피와 치자가 들어가서 단치소요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가미소요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약재나 한방 처방은 이름이 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별명, 이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처방 이중탕의 또 다른 이름은 인삼탕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름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한방과립으로 이용되는 처방은 만병회춘의 단치소요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방과립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본은 2001년부터 전국의 의대에서 한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한의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가 한약을 같이 취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의사들이 한약을 처방해 주는데 주로 이런 과립 형태로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본 나름대로의 한의학의 발전이 과립 형태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자료가 많고 사례가 많습니다. 일본의 산부인과 쪽에서 가미소요산은 부인과 계통 질환에 아주 많이 투여되는 처방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도 양방, 한방 협진을 하는 병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병원에서는 산부인과 수술 후에 혹은 중년의 부인들에게 가미소요산이 과립 형태로 아주 많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과립 형태에 관한 발전이 굉장히 많았고 조사 자료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탕제 위주의 한약을 하다가 또 다른 형태의 한약을 하려고 주변을 살펴보니 중국은 개방이 되지 않았을 때였고 일본은 과립 형태를 보고 많이 따라온 게 있었습니다. 그 과립 상태나 과립을 만드는 방법 같은 것들. 그러다 보니 처방 역시 일본에서 이용되고 있는 처방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서 가끔은 동의보감이 우리나라 하면 동의보감 아니야 싶으실 텐데 동의보감이 아닌 일본에서 이용하는 그 책의 처방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가미소요산, 단치소요산입니다. 저는 이렇게 일본의 사례를 보면 생각이 드는 게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본인들만의 일본 한의학을 개발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한 범위의 발전을 해오고 있거든요. 우선은 동의보감이라는 책은 중국에서 온 거 아니야 싶겠지만 그 당시에 허준 시대에 혹은 그 이전 시대의 모든 한의학 책을 다 모아서 우리나라 계절에 맞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재와 우리나라에서 흔한 질환에 맞게 재구성한 굉장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사상체질, 팔상체질과 같은 굉장히 깊이 있는 발전을 많이 이루었는데도 어떤 시스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은 체계가 덜 되다 보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방 과립제 형태가 대중화하기 굉장히 편하고 비용 면이나 또 복용하시는 방법이나 휴대하기 편한 아주 과립 형태뿐만 아니고 액상이나 캡슐 형태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출시하는 처방들 중에 제약회사가 이 처방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는 처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또 한약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더 빨리 체계화되고 시스템화돼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게 개발해온 발전해온 이 한의학을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잘 키웠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약은 양약과 작용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양약은 특정 성분을 통해서 기능을 나타낼 수 있지만 한약은 약재가 하나일 때와 2개, 3개, 4개로 구성이 확대되었을 때 작용하는 기능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분으로 설명하기보다 약재 구성에 따라 작용점과 기능이 다양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미소요산에 들어가는 약재들인데요. 제가 생강은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당귀입니다. 당귀는 몸통일 때는 당귀신, 가지일 때는 당귀미라고 해서 보혈과 활혈 작용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보통은 당귀를 같이 사용합니다. 작약입니다. 보통 작약은 통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쌍화탕이나 이럴 때 많이 들어가는데 당귀와 작약이 같이 들어가면 보혈의 작용이 더 확대됩니다. 그리고 백출입니다. 백출은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는 약재로 인지하시면 되고요. 백복령은 소화기에 있는 수분, 습기를 좀 말려주는 역할을 하고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초는 이런 약재들을 조화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감초 역시 통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귀와 작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몸에 혈을 생기게 하는 사물탕에서 숙지황이 빠지고 청궁이 빠진 상태고요. 백출과 백복령, 감초는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는 대표 처방 사군자탕에서 인삼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가미소유산에서는 혈을 생기게는 하지만 그렇게 소화력이 튼튼하진 않겠구나. 숙지황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가미소유산은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는데 열이 좀 있는 사람이겠구나. 인삼이 빠졌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약재 하나하나가 아니고 약재 덩어리 처방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체질이어야 이 약재가 맞겠구나 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약재는 시호입니다. 시호라는 약재는 흔하게 보지는 못하셨겠지만 보중익기탕이라고 해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대표 처방에 들어가는 약재라서 한약을 하는 사람들은 관심 있게 보기도 하고요. 또 시호가 하는 역할이 조금 특이합니다. 감기를 예로 들었을 때 한방에서는 감기가 추위가 들어오면 그걸 사기라고 하는데 몸 바깥에 왔을 때 땀이나 열로 나의 체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상태가 있고요. 체력으로 이기지 못하면 이 사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데 주로 몸통, 소화기 쪽에 머무르게 되죠. 그때 나의 몸의 중간쯤에 와 있는 그 사기를 물리치는데 시호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기가 나의 몸의 중간쯤, 중초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이제 소양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소화기가 울렁거리기도 하고 그 갈비뼈 쪽 흉협고만이라고 해서 속이 좀 답답한데 갈비뼈 쪽도 좀 아픈 것 같고 목도 마르고 이런 어떤 대표적인 소양증의 증상이 있는데 그럴 때 시호가 이용됩니다. 목단피라는 약재입니다. 목단피는 향을 맡아보시면 화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강한 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재고요. 목단피의 역할은 어혈을 제거하는데 목단피가 많이 쓰입니다. 치자입니다. 치자꽃으로 송편 같은 거 하실 때 혹은 색깔을 낼 때 많이 쓰시는데 기본적으로 치자는 성질이 차갑습니다. 물론 예쁜 색깔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리고 차가운 성질로 치자는 열을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열을 꺼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목단피와 치자가 같이 들어가면 어혈을 어느 정도 빼주고 혈열을
시켜준다라는 의미의 구성이 됩니다. 박하입니다. 박하는 박하차로도 마실 수 있고 우리가 향을 통해서 예전에 스피아민트 향 뭐 혹은 박하사탕 같은 데 들어가는 그 박하인데 올체된 거, 뭉친 거를 향으로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미소요산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강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가미소요산 약재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혀를 생기게 하고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는데 어혈도 풀어주고 울체된 것도 풀어주고 뭔가 그게 가슴 속에 좀 몸통 부분에 몸 바깥이 아니고 소양 몸통 부분에 몸의 중간쯤 어딘가에 맺혀 있구나. 그래서 혈도 채워주고 기운도 올려주지만 맺힌 걸 풀어준다. 그리고 약간 허약이 좀 깔려 있겠구나. 이런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미소유사는 사물탕과 시호제를 합방한 의미고요. 사물탕으로 혈을 채워서 예민함을 내려주고 시호제로 만성적인 스트레스, 화병에 의한 염증이나 신경과민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미소유사는 복잡한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필요한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혈이 부족하기 쉬운 여성분들이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데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을 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감이나 우울감, 두통이나 복통, 열감, 이게 어떻게 보면 갱년기 증상이나 화병과 또 맞물리는 게 많거든요. 이럴 때 꼭 여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징후를 가지고 계신 남자분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처방입니다. 한방에서는 몸에 병이 생기는 원인을 아주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생기는 것과 안에서 생기는 것. 밖에서 생기는 것은 유금이라고 해서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너무 건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안에서 생겨나는 건 칠정이라고 해서 너무 기쁜 것, 너무 화내는 것, 너무 우울한 것, 너무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칠정이 되는데 가미소유사는 안에서 생겨나는 것 중에서 화내고 우울한 것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약국에서 상담을 해보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픈 게 끝없이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주변에도 만나기만 하면 아프다는 소리 하는 분들이 아픈 게 계속 레파토리가 달라지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마음이 아픈 게 시작이 되어서 그게 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 정도시면 분명히 병원을 가보셨을 거고 이런저런 검사를 다 해보셨을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병원 검사 결과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나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늘 아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또 그게 진행되면 불안해지기까지 합니다. 그게 또 반복되면 내 마음에 칠정을 또 생겨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도 난 정말 아픈데 이상은 없다고 하고 그럴 때 한약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중에서도 그 상황과 그분의 체질에 맞다면 가미소유산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앞으로의 남은 삶의 질과 건강에 아주 많은 변화가 생기실 겁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한약 처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의 균형 잘 잡으셔서 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